네, 안녕하세요. 인도시어의 커넥트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에 제가 이제 놀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틀 전인가요? 캐시우드가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워낙 이제 뭐 작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생각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테슬라를 투자하게 되었고 향후에 지금 선택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배경이 무엇인지, 논리가 무엇인지를 좀 따라가 보니까, 이런 거는 참 공유를 해서 인더쉐어에 이제 저희들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캐시우드보다 더 발빠르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단순히 이제 캐시우드가 선택하는 종목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저희 개별적으로도 캐시우드가 찾지 못한 종목들 잘 찾아보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특히 엑기스만 좀 뽑아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제가 이해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인터뷰의 배경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의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캐시우드 누나가 엄청나게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었는가, 캐시우드는 무슨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가,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요. 인터뷰에서 단순히 캐시우드가 생각하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논리도 있기 때문에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IPOE 또는 이제 IPOE가 이제 인수할 그 소파이, 소파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뭐 팔런티어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들어오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시고 계신데 되게 좋은 이제 유익한 방이 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캐시우드의 어떤 물음표에서 코인베이스를 이렇게 뭐 갖다 놨는데 이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녀가 말했던 했던 말을 좀 다시 복기해 보면 그녀가 이제 뭐 캐시우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액티브 ETF 작년에 그 운용 규모, 그러니까 이제 아크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의 운용 규모가 한 3빌리언, 그러니까 3조에 34조, 거의 뭐 10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녀의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돈도 엄청나게 이제 유입이 된 거예요. 해당 펀드에 사실상. 그리고 이제 뭐 2021년에 투자는 어땠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1분기 동안 거의 10년 국채가 수익률이 2배 상승하면서 증시의 어떤 두려움도 좀 있었고 변동성 공명도 있어서 수익률에는 조금 영향은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보고 있는 5년 동안의 장기적인 그 본인들이 투자한 주식의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 주식가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변동은 없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전략에도 변동은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동성 있는 구간, 즉 막 주가가 떨어질 때 바이 더 딥 전략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또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3,000불까지 갈 것이다. 2025년까지죠.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내용에서 2014년도에 무엇을 보고 그때 당시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핫한 종목이 아니었는데 무엇을 보고 투자를 했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요게 좀 전 놀라웠어요. 뭐 백지에서 시작을 했다. 백지에서 자율주행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전기 자동차가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먼저 보니까 일단 배터리 원가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배터리 원가가 굉장히 비쌌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들을 보니 이게 2025년까지는 배터리 원가가 심지어 18,000불까지 그러니까 1,80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즉 자동차 가격도 같이 떨어지겠죠, 전기차가.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단순히 전기차가 앞으로 뭐 친환경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가 성장하려면 과연 인프라가 무엇이냐? 그것이 배터리였고 배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을 전망하면서 동시에 그럼 전기차가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다. 그 동시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주행의 그 비전까지 감안했을 때
굉장히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캐시우드는 봤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매출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캐시우드 누나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매출이 거의 없고, 저도 그때 당시 기억하는 게 아니 뭐 지금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이게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회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녀가 맞았죠. 그리고 심지어 머스크랑 이렇게 뭐 저는 이제 막 대화를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많은 대화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했고 자기 마음 나름의 비전을 그려서 이제 투자를 했던,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니, 이게 뭐 상장가가 뭐 250불에서 시작을 했다가 340불까지 그날 갔다가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있었던 종목인데, 그 변동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코인베이스가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지금 저희가 뭐 이제 방송을 했었던 소파이나 팔런티어도 똑같죠. 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백지에서 시작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그럼 앞으로 얼마까지 갈 거냐? 비트코인이 잘 되어야, 또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뭐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해야 코인베이스가 돈을 버니, 그럼 비트코인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고 보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마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군들, 예를 들면 뭐 채권, 주식 이런 걸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또 다른 영역의 자산이다 보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아마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5% 정도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보유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도 믿겨지지 않는 숫자지만 거의 5억 이상은 뭐 늘어날 것이다. 5억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코인베이스가 거래 수수료를 약 70bp, 그러니까 0.7%를 부과하는데, 이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코인베이스만 이제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경쟁을 하게 되면 뭐 70bp에서 이제 캐시우드는 한 50bp까지는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지금 가격 수준에서 5억까지 간다면 거래량은 폭발하겠죠. 그러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출에서 P가 줄는 대신에 Q가 느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성장함과 동시에 코인베이스도 같이 거래량 등 감안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회사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쇼피파이를 투자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쇼피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마존보다 일정 부분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이커머스를 결국은 압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경쟁에서 이겨낼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단 아마존보다 시총 기준으로 커질 것이냐? 아마존에는 수익성이 더 좋은 AWS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같은 회사다, 같은 영역의 회사다. 고로 쇼피파이가 경쟁에서 이기면 아마존보다 커질 거다라고는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캐시우드 누나의 어떤 인터뷰를 엑기스만 제가 뽑아봤는데,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단순히 그 회사가 좋다, 뭐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도 좋지만, 해당 시장에 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필요하려면 일단 디스럽터 기업이고, 또는 그 디스럽터 기업이 향후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럼 성장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주식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캐시우드처럼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어떤 종목을 새로 보시게 되면 캐시우드 누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회사가 크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인프라가 갖춰질까? 가령 인터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스페이스십에 대해서 이게 진짜 우주 여행을 하는 종목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캐시우드가 최근에 상장한 스페이스십 관련 ETF를 보면 사실 그 회사들 중에는 우주랑 관련이 없다 하니, 이제 캐시우드가 했던 말이, 이제 아무래도 그 비행기가 이제 뭐 이렇게 서울에서 뭐 뉴욕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주까지 나가게 되면 되게 빠르게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달에 뭐 자꾸 왜 스페이스십을 왜 필요로 한 거야? 했는데 이분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행을 조금 더 단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럼 그게 필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뭐 당연히 기술력도 필요할 거고 그 여행에 대한 수요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처럼 여행을 못 가는 것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향후에 어떤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아무래도 여행으로 가는 사람들은 드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뭐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많다면 지속적으로 그 분야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은 뭐 초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캐시우드처럼 어떤 미래를 막 예측하고 그거에 맞는 주식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잘 선택하고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에 한 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가 있는 투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족구알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